어버이날, 한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받은 건 고작 1만 원 봉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택한 복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5년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어요. 72살 박영자 할머니는 아들 병철이네 집으로 가는 길, 손에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들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있었죠. 손주들이 할머니, 사랑해 하며 달려올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미소가 번졌어요.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수진 씨가 흰 봉투 하나를 툭 건넸어요. 어머님, 어버이날 선물이요. 퉁명스러운 말투, 눈도 마주치지 않는 태도. 영자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고맙다, 수진아라며 웃으며 받았어요. 방에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니 1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고작 1만 원. 영자 할머니는 그 얇은 지폐를 보다가 지난 세월이 떠올랐어요. 병철이를 대학 보내기 위해 새벽 공장에서 굳은 일을 했던 날들. 수진 씨 결혼할 때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도 반지 하나 더 챙겨주려 저축했던 기억. 내가 준 사랑이 이게 다였나. 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그 1만 원은 돈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헌신을 무시한 차가운 마음이었죠. 며칠 뒤 아들 집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수진 씨는 영자 할머니를 방에만 머물게 했어요. 어머님, 거실은 어지러워지니까 여기서 밥 드세요. 손주 민서와 민준도 할머니를 피해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순간. 영자 할머니는 매일 밤 외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병철이네 집에 머문 지 3개월째였어요. 원래 잠깐 머물 예정이었지만 할머니의 작은 집이 재개발로 철거되면서 갈 곳이 없어졌죠. 병철이는 엄마, 여기서 같이 살아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은 영자 할머니에게 큰 위로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약속은 공허해졌어요. 병철이는 회사 일로 바빠 할머니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고 수진 씨는 할머니를 집안일 도우미처럼 대했어요. 어머님, 방에서 나오시면 애들이 불편해해요 라며 문을 닫아버리기 일쑤였죠. 영자 할머니는 옛날을 떠올렸어요. 병철이가 어릴 때 할머니 손을 잡고 엄마, 나 커서 꼭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했던 순간. 그 약속이 아직 할머니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병철이는 할머니의 존재를 잊은 듯했어요. 할머니는 방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내 자리는 어디일까? 어느 날 영자 할머니는 손주 민서가 할머니가 우리 집에 있어서 창피해라고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죠. 그 말을 들은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가 손주들에게도 짐이구나. 민준도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의 추억을 떠올렸죠. 민서가 5살 때 할머니 품에 안겨 동화책을 읽어달라던 모습. 민준이 처음 자전거를 탈 때 할머니가 뒤에서 잡아주던 순간. 그 따뜻했던 시간이 이제 멀게만 느껴졌어요. 영자 할머니는 작은 노트를 꺼내 손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기 시작했어요. 민서야, 민준아, 할머니는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할머니는 손주들이 좋아할 간식을 몰래 부엌에 놓아두고 민서의 교과서에 응원 쪽지를 끼워놨어요. 할머니의 사랑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자 할머니는 수진 씨가 전화로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그 돈 언제 갚으실 건가요? 저도 이제 한계예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영자 할머니는 궁금했죠. 수진이가 무슨 돈 얘기를 하는 거지? 할머니는 병철이와 얘기해보려 했지만 병철이는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라며 대화를 피했어요. 며칠 뒤 영자 할머니는 수진 씨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몰래 사용한 걸 알게 됐어요. 은행에서 받은 문자엔 500만 원이 사돈집으로 송금된 내역이 찍혀 있었죠.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을 수진이가 왜? 할머니는 수진 씨를 다그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떼지 못했어요. 대신 딸 혜진에게 전화했죠. 혜진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는 딸이었어요. 영자 할머니의 전화를 받고 혜진은 목이 메었어요. 엄마, 너무 속상해요. 내가 당장 갈게요. 혜진은 할머니에게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자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혜진아, 난 병철이 곁에 있고 싶어. 여기가 내 집이야. 혜진은 할머니의 마음을 알았어요. 자식 곁에 있고 싶은 부모의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이 이렇게 아프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혜진은 영자 할머니에게 옛날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기억나? 내가 고등학생 때 엄마가 내 꿈을 믿어줬던 거. 그때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 혜진의 말에 영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혜진은 할머니에게 작은 선물을 보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따뜻한 스카프와 손편지. 엄마, 사랑해. 언제나 내 힘이야. 영자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영자 할머니는 화를 내는 대신 사랑으로 복수를 다짐했어요. 내가 진짜 복수는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거야. 할머니는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손주 민서가 필요로 한 학용품을 몰래 사다 놓았어요. 민준이 좋아하는 만화책도 책상에 올려놨어요. 할머니는 작은 통장에서 돈을 꺼낼 때마다 생각했죠. 이 돈이 너희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구나. 영자 할머니는 그 1만 원 봉투를 다시 꺼내 가족 사진과 함께 앨범을 만들었어요. 앨범엔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병철이와 수진이 결혼했을 때의 추억이 담겼죠. 첫 페이지엔 이렇게 썼어요. 수진아, 병철아, 민서야, 민준아. 이 1만 원이 내 전부는 아니야. 너희 마음이 내게 제일 큰 선물이야. 할머니의 손길은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수진 씨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챘어요. 수진 씨는 친정집의 빚 때문에 매일 밤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는 수진 씨와의 옛날을 떠올렸죠. 수진 씨가 결혼 전, 어머님, 저 병철 씨랑 꼭 행복할게요 라고 했던 순간. 그때 수진 씨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지금 수진 씨는 지쳐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자신의 남은 저축을 확인했어요. 1,000만 원이 있었죠. 할머니는 그 돈을 수진 씨 몰래 사돈에게 보내고 쪽지를 남겼어요. 수진아,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가족이야. 시어머니가, 할머니는 수진 씨가 이걸 알면 화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믿었죠. 수진이의 마음이 돌아올 거라고. 어느 날, 병철이네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수진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영자 할머니의 사돈 어른이었어요. 사돈 어른은 수진 씨에게 빚을 갚으러 왔다고 했어요. 수진아, 이 돈은 내 어머님이 보내준 거야. 미안하고 고맙다. 수진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이, 내가 그렇게 무례했는데? 수진 씨는 영자 할머니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님, 왜 저희를 도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영자 할머니는 수진 씨를 끌어안았어요. 수진아, 가족이니까.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수진 씨는 그제야 할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병철이도 영자 할머니의 앨범을 발견했어요. 사진과 편지, 그리고 1만 원이 담긴 봉투. 병철이는 할머니의 손글씨를 보다가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병철이를 위해 새벽까지 일하고 아픈 날에도 밥을 챙겨주던 모습. 병철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내가 너무 무심했어. 병철이는 영자 할머니와 단둘이 얘기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앞으로 절대 어머니 외롭게 안 할게요. 영자 할머니는 병철이 손을 잡았어요. 병철아, 내가 곁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병철이는 할머니의 약속을 다시 떠올렸어요.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이제라도 지킬 때였다. 손주들도 달라졌어요. 민서는 영자 할머니에게 달려와 할머니, 이 학용품 할머니가 사준 거지? 고마워. 라며 안겼어요. 민주는 만화책을 들고 할머니, 같이 읽자. 라며 웃었죠. 영자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민서와 그림을 그리고 민준과 자전거를 탔죠. 할머니는 손주들의 웃음 속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민서는 영자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님, 죄송했어요. 앞으로 어머님 많이 사랑할게요. 민준도 작은 그림을 그려 할머니에게 선물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그 편지와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의 작은 사랑이 손주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며칠 뒤 병철이와 수진 씨는 영자 할머니를 위해 늦은 어버이날 파티를 준비했어요. 손주들이 직접 만든 케이크, 수진 씨가 정성껏 차린 밥상, 영자 할머니는 테이블에 앉아 미소 지었죠. 이게 내가 꿈꾸던 어버이날이야. 가족은 서로의 손을 잡고 진심을 나눴어요. 수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절대 무례하게 안 할게요. 어머님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병철이는 엄마, 우리 이제 같이 행복합시다라며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민서와 민주는 할머니, 우리 최고의 할머니야. 라며 까르르 웃었죠. 그 후, 영자 할머니는 아들 집에서 진짜 가족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정원을 가꾸고 수진 씨와 요리를 했죠. 병철이는 할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다니며 추억을 쌓았어요. 할머니는 혜진과도 자주 전화하며 서울을 방문했어요. 혜진은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걸으며 웃었죠. 엄마, 이게 진짜 행복이야. 영자 할머니의 복수는 복수가 아니었어요. 사랑으로 가족을 되찾은 기적 같은 여정이었죠. 여러분, 가족은 때론 상처를 주지만 사랑으로 다시 채울 수 있어요.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작은 울림을 줬길 바라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